요새 또 친구들은 이곳에 가서 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한다고 이거를 너무 자주 목적성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거나 이러면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 부부관계 되게 좋기로 이미 유명하시잖아요. 뭐 그쵸 뭐. 어떻게 그렇게 관계가 좋으세요? 저희는 취미가 같아요. 취미가 어떻게 되십니까? 취미가 없어요. 취미가 그냥 자는 거, 그리고 뭐 한 번씩 여행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부관계에서 같은 취미가 있으면 좋다고 하던데. 아, 너무 좋죠. 취미가 같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취미가 같으니까 같이 생활하고 불편이 없고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되니까 취미가 같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취미가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커플들도 저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 남자가 낚시에 미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애를 낳으러 갔는데도 낚시에 미쳐가지고 애 낳는데도 늦게 가고 막 이러니까 여자가 스트레스 받아서 실질적으로 저는 주변 지인이 이렇게 이혼한 사례를 봤습니다. 이게 멀어지고 따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하죠. 일 외에 취미 생활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봤을 때 제 생각에 곤란할 수 있는 취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취미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바로 서핑입니다. 서핑이 왜요? 저도 왜요 했는데 아까 피디님이 얘기했듯이 아는 형이 그렇게 주말마다 양양을 간다면서요. 지역 비하를 하는 건 아닌데 양양 지역에 가서 뭘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약간 양양이 한국의 이비자가 됐다고. 아, 그 정도로 그냥 일반적으로 서핑하는 곳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또 친구들은 이곳에 가서 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한다고 어찌됐건 서핑하려면 약간 벗은 몸들을 좀 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남녀 간에 이성적인 호감이 들 수밖에 없고 거기까지도 좋아. 근데 이제 뭐 밤에 파티도 하고 하다 보면 약간의 좀 문란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진짜 서핑이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 그리고 서핑 타는 법을 알려주면서 은근히 이렇게 스킨십을 하다 보면 남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좀 찌릿찌릿 이렇게 좀 전기가 올 수 있잖아.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분이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데 왜 갑자기 설레하세요? 하고 싶어서. 우리 때는 고작 가봤자 클럽, 나이트 뭐 이게 다였거든요. 참 젊은 친구들이 한 번쯤은 또 호기심에 가볼 만한 곳이기도 한데 이거를 너무 자주 목적성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거나 이러면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연락처를 핸드폰을 주고 번호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인스타 아이디를 물어보고 인스타 DM을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 깔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양에 가면 아무래도 1박을 해야 되니까 위험하지 않겠어요? 왜 1박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봐요. 가면은 3시간 걸려. 힘들죠? 그럼 당연히 잘 수밖에 없고 또 물놀이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목마르잖아. 또 맥주 한 잔 마시다 보면 맥주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또 10잔 되고 또 이렇게 되죠. 그럼 또 이제 잠아. 근데 옆에 또 이쁜 여자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남자로서 자고 싶잖아. 이쁜 여자랑. 근데 마침 거기 오면도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면은. 그렇죠. 그리고 여자들 거기 좀 뭐 많이 벗고 다니잖아요. 또 몸매 좋은 여자들 보면 어때? 남자 입장에서 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출이 너무 많이 되어 있죠. 좀 위험하긴 하네요. 그럼요.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아실 건데요. 클럽입니다. 저 때는 클럽이 그나마 그래도 좀 아주 심하진 않았는데 요새는 클럽에서 정말 안 좋은 약도 많이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럽은 좀 위험한 곳이긴 하지. 근데 이거를 재미삼아 한 번쯤 뭐 친구들하고 뭐 회사 회식 이런 때는 한 번씩 갈 수는 있어. 1년에. 근데 매주 매일 이런 취미를 가진 여자들은 무조건 저는 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표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클럽이 있고 나이트 클럽 있잖아요. 네. 왜 각자 다르게 가요? 클럽에 가서 부비부비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클럽을 가는 거고 저는 홍대 클럽을 한 2번 가봤는데 진짜 저랑 안 맞았어요. 그 남자들이 딱 뒤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부비부비를 하는데 정말 더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게 안 맞는 성격. 근데 제 친구는 그런 스킨십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약간 좀 클럽은 스킨십이 맞나 보네. 스킨십 엄청 많죠. 뒤에서 막 와가지고 막 비비고 난리도 아니야. 근데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여자들은 거기를 한 일주일에 한 2-3번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클럽은 아니겠다. 나는 차라리 나이트를 가자. 그래서 나이트를 가는데 나이트를 앉아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저는 또 이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클럽보다는 그래도 나이트 클럽이 조금 더 낫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아 나이트 클럽도 춤추는
출출한 데가 아니었어요? 아니 이제 춤은 가끔씩 추고요. 가서 이제 또 웨이터들이 부킹해주고 하잖아요. 그럼 또 부킹도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앉아서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이제 이런 말투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지. 얘가 어떤지. 근데 클럽을 알 수가 없어. 무슨 대화가 돼요? 몸으로만 대화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맞더라고. 근데 이거를 너무너무 자주 가시는 분들은 사실 너무 힘들죠. 근데 클럽 같이 자주 가는 여자가 한번 TV에 나온 적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춤추는 게 좋아서 자주 간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 여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 아닐까요? 근데 봐봐 이게 상관없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나는 오빠 스트레스 받아서 클럽 갔다 와야 돼 했는데 내 와이프가 아이도 있는데 막 밤마다 클럽 가봐. 근데 거기 클럽 문화가 어때요? 분위기 자체가 딱 가서 남자들이 막 비벼대잖아. 근데 내 와이프한테 막 비벼댄다고 생각하면 막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아? 그런 안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곳을 많이 가다 보면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여자 사귀고 나면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그리고 또 의심될 거 아니야. 전화 안 받으면 얘 또 클럽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출이 많이 되잖아. 남자와 여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유혹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대표님 결혼하시고 클럽 끊으셨나요? 한 30 넘으면서부터는 이제 안 갔던 것 같아요. 안 간 거예요? 입장이 안 돼. 입장은 됐지 당연히. 세 번째입니다. 골프입니다. 골프는 요새 너무 대중화가 많이 돼서 진짜 웬만하면 다 하시는데 운동을 하다가 잘못 엮이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요새 좀 들어보니까 스크린 골프도 많이 치시잖아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 안에 맥주를 또 한 잔씩 하시면서 남자 여자가 있으면 또 눈이 맞아가지고 또 이렇게 바람이 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썰을 들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자주 다니는 사우나가 있는데 그 사우나에서 어떤 어머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골프 프로가 자기한테 옷을 하나 사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아주머니들이 왜요? 왜 사줘요? 그걸 그랬더니 아니 그냥 누님 하나 사달라 그랬대.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고민을 하냐 물어봤더니 얼굴도 잘생기고 잘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길래 제가 그 말 듣고 저 아주머니 역겹구나. 이런 위험에 또 좀 노출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뭐 극사례일 수 있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골프 한번 치려면 4명 정도 이제 다 묶어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돌면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단체로 왔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이제 그늘집 같은 데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또 서로 말 걸면서 또 거기서 또 정분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남자들은 특히나 저희 신랑도 지금 요새 골프를 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망설여지는 게 괜히 겉멋들까 봐 조금. 그리고 왜 남자들은 골프 맞들리면 저기 원정까지 가서 골프를 치더라고요. 해외까지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골프 치는 거는 거의 뭐 한 80% 이상이 목적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많이 없는데도 계속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골프를 한다는 거는 아는 오빠들, 돈을 내주는 오빠들을 따라서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저는 은근히 많이 봤습니다. 아는 오빠는 진짜 아는 오빠 아니에요? 아는 오빠인데 남자들 봐봐. 내가 골프 한번 치러 가면 한 30만 원 최소 들잖아요. 그러면 그 최소 30만 원을 한 일주일에 한 2-3번을 한 여자를 데리고 계속 나가는 거야. 내가 목적 없이 그 여자랑 가요? 정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자기 와이프한테 그렇게 쓰는 것도 아까울 텐데. 그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골프는 웬만하면 부부끼리 치는 거 아니면은 좀 따로따로 가는 거는 좀 비추천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이면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이 든 오빠들이랑 젊은 여자분들이랑 또 2대2로 와가지고 골프 치면 여자가 못 쳐도 그렇게 오빠들이 이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분위기가 좋대요. 왜 마치 부부가 길 갈 때 손 안 잡고 가는 것처럼. 남남이니까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 보면 골프에 또 안 좋은 면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번째입니다. 등산입니다. 등산이요? 네. 등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근데 뭐 진짜 등산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쫙 붙는 레깅스를 좀 입고 멋을 한껏 내고 간다거나 산에만 잠깐 올라갔다 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올 때 어떻겠어요? 힘드니까. 또 남자분들 손도 한번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내려와서 목이 마르니까 또 밑에서 파는 또 맛있는 또 음료들 술을 또 드시면서 그렇게 또 정분이 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등산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거는 중학교 때부터 저는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바람난 아줌마들은 무조건 다 등산을 간다. 이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요새는 등산 오픈 카톡방이 또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미혼 남녀들이 갔는데 미혼 남녀들이 가는 건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유부남 유부녀들이 또 그렇게 등산을 또 이렇게 빌미로 또 만남을 또 행하신다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산도 부부가 아닌 이상 애인이 아닌 이상 같이 가지 않는 한은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실제로 등산에서 불륜 커플이 그렇게 많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부부들끼리는 그렇게 손잡아주고 그러지 않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다 개척해서 가게끔 강하게 그렇게 하는데 불륜들은 꼭 그렇게 손을 잡고 그렇게 또 등산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뒤에서 엄마하고 이렇게 부르면 둘이 이렇게 손잡고 가다가 이렇게 손을 확 놔버린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등산이 어찌 보면은 좀 불륜의 성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부부가 되면 손을 안 잡아요? 잡아요?
전 잡는데. 못 잡아. 에이 써봐봐야지. 내 손 잡아야 돼요. 그리고 등산할 때 보면은 진짜 비싼 데서 등산용품을 사서 오시는 남성분들이 있어요. 뭐 등산하는데 그게 비싼 게 필요해? 산에 가는데? 누구 잘 보이려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반드시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표님, 제가 최근에 소개를 받았는데요. 또! 뭔가 이 여자분이 제가 보기에 네? 되게 있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닌 것 같은 되게 애매한 느낌이 들거든요. 뭐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뭔가 잘 차려입고 나올 때마다 멋을 잘 그리고 내는구나. 항상 만나자고 할 때 분위기 장소 정해주는데 예를 들어 한남동, 압구정 이렇게 좀 핫플레이스 이런 위주로 많이 가고 되게 먹는 것도 되게 좀 있어 보이는 거 그런 메뉴만 불러서 먹는 그런 여자인데 고급진 여자네. 네, 이런 사람 인지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자체에서 고급진 거랑 고급스러운 척을 하는 거랑은 또 여자들이 이게 다르더라고요. 척이랑은 다르다. 다르지. 근데 이게 남자가 보기에는 되게 구분이 어렵거든요. 피디님 눈에만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자체는 그 여자가 고급지지 않다는 거거든. 고급지지 않아 보이는데 자꾸 그런 척을 하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한테 지금 질문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척을 하는 여자들의 특징. 또 이런 여자 만나다가 호구 잡히면 또 많이 털릴 것 같아요. 털리죠. 털리다 못해 개털되죠. 저도 같은 여자지만 진짜 찐 고급스러운 여자랑 그런 척을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고급스럽지 않지만 고급스러운 척을 하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보죠. 구분하는 방법을요. 첫 번째입니다. SNS, 즉 인스타에 사진을 업로드 많이 한다. 인스타는 대표님도 사진 업로드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저는. 근데 제 거 인스타 들어가서 보면 어때요? 뭐가 많아요? 거의 쇼츠. 일적인 거죠, 거의. 사적인 거는 제가 그냥 누구랑 잠깐 만나서 찍은 거? 근데 이거를 진짜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매번, 뭐, 명품 사진. 명품을 뭐, 사는 사진도 있지만, 어디를 갔을 때 명품이 살짝 보이게 하는 거. 가방이 보이게 한다거나, 신발이 보이게 한다거나, 일부러 아닌 척 하면서 보이게 하는 거. 잘 대놓고 보이는 게 나아. 아닌 척 하면서 보이게 하거나, 매번 그리고 내가 고급진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없잖아. 근데 마치 내가 매번, 오마카세를 가거나 호텔을 가거나 이런 고급진 데 가서 밥을 먹는 것처럼 그런 사진만 올리는 여자들. 근데 그 사진을 올린다는 거는 그걸 사고 먹는다는 건데 그게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사먹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돼서 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백화점 가서 뭘 사는 건 아닌데 그 백화점 앞에 명품 매장 가서 그냥 찍는 거야. 본인 거인 것처럼. 네, 찍는 거예요. 요새는 보면은 명품 쇼핑백 같은 거 사가지고 찍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리고 왜 명품들 대여하는 데도 있잖아요. 결혼식장 가거나 이럴 때 보면은 잠깐씩 뭐 샤넬이나 뭐 이런 거 대여해주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 대여해서 가방을 메고 가거나 그거를 마치 내 가방처럼 해서 찍거나 그리고 뭐 파티 사진이 유난히 많거나 그리고 뭐 호캉스에 가서 몸매가 드러나는 수영복 사진만 올린다거나 그리고 내 차가 아닌데 뭐 남의 차 앞에서 내 차인 척 서 있거나 등등 어떤 느낌의 사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스타를 가면 다 그런 사진이야. 마치 화려한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삶을 사는 여자처럼 찍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진만 보면 진짜 금수저나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속을 수도 있겠네요. 속을 수도 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아까처럼 뭐 대여를 했거나 그냥 어떻게 해서 좀 꼽사리 껴서 먹었거나 친구 따라가서 옆에 있는 사진을 찍었거나 이런 건데 이거를 마치 내 것처럼 찍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자들을 걸을 때에는 분명히 인스타를 좀 확인하는 거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이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한테 보여지는 게 진짜 중요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연애하면서도 진짜 피곤할 거야. 뭐 들어보면 더 이거 이렇게 인스타에 막 이런 사진 올라오는 데 있잖아요. 네네. 남친이 사진기사 노릇을 한다고. 뭐 어디 가서도 잠깐 뭐 구경 가는 거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앞에서 찍으라고 그러고 무조건 근데 또 남자친구 사진은 안 올려요. 자기 사진만 또 올리는 거야. 너무 피곤한 행동이죠. 저 아는 지인 같은 경우는 진짜 먹는 거는 되게 싼 거 먹어요. 뭐 떡볶이 사 먹고 김밥 천국 가서 이렇게 먹는데 이제 그 친구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프를 매번 쳐야 되는 스타일이야. 한 달에 몇 번 이상을 가야 돼서 골프 사진을 그렇게 찍어.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라 이제 오빠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가면은 이제 4명이 한 팀이 돼서 이제 하나 봐요. 같이 간 여자친구 사진만 있고 그 오빠들 2명 사진은 없어요. 4명에서 같이 간 건데. 근데 마치 자기랑 그 언니랑 둘이 간 것처럼 해가지고 찍더라고. 경비는 오빠가 대주고요. 오빠가 사귄 오빠는 아닐 거잖아. 그럼요. 그 중에 한 명이겠죠. 그래서 그런 허세 사진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허세 자체로도 걸려야 수 있는데 이런 사진을 건지려고 그렇게 막 얕고 넓게 만나는 오빠들이 많다고도 볼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 사진 찍으려고 뭐 같이 따라가거나
든다거나 사진 찍으려고 비싼 동호회를 든다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 모두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인스타 보다 보면 딱 보면 느낌 오잖아. 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사진만 올리는 거면 100% 아닌 겁니다. 이렇다 보니 두 번째, 이런 여자들은 자기 망상에 빠집니다. 정확히 어떤 망상에 빠져있다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다 보니까 내가 마치 이런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진짜 내가 연예인이 된 것 같고 내가 스타가 된 것 같은 거지. 이렇게 그냥 화려한 삶이 보이는 삶을 살다 보니 가진 거는 많이 없는데 그냥 내가 그 삶을 동경하는 거죠. 근데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리고 이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세상의 모든 남자가 날 되게 고급스럽게 보고 날 좋아한다라는 착각을 또 하게 되고요. 왠지 모르게 또 이런 여자분들은 본인한테 좀 신비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좀 연출 아닌 연출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근데 이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남자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어떻게 구분이 된다? 우리 피디님들 같이 여자를 만나본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긴가민가 하겠지만 여자를 많이 만나본 30대 중후반에 나이가 있는 오빠들은 딱 보면 알지. 아, 아니구나. 고급진 척하는 허세구나를 아는 거죠. 알맹이는 없구나. 아니,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남자들한테 아, 나 같은 여자 없어. 나같이 이렇게 멋진 여자 없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봐봐. 진짜 멋진 남자, 진짜 멋진 여자는 어때요? 말해요? 설명이 필요 없죠. 예를 들어 전지현이 나 멋진 여자 얘기해요? 안 하죠. 근데 어때 우리가 봤을 때? 진짜 멋지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게 내가 봤을 때 진짜 멋진 여자는 말을 하지 않아도 진짜 멋지다 저 여자. 진짜 고급지다. 이 느낌인 거고 지금 우리 피디님이 고민하는 거는 긴가민가라는 거잖아. 아니란 얘기야. 긴가민가 생각하게 하는 여자는 아니란 얘기죠. 고급진 척을 하는 것뿐입니다. 아, 이게 헷갈리게 애매하거나 당연하죠. 하는 경우에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애초에 딱 그런 정말 고급지고 그런 여자는 그냥 바로 봐도 보인다. 그럼요. 블랙핑크 제니 봤을 때 어때요? 고급스럽죠? 근데 뭐라 그래? 걔가 고급진 척 해요? 안 하죠. 그냥 딱 봐도 그냥 인간 샤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건 겁니다. 척을 해도 인정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척하면 인정하지. 세 번째입니다. 이런 여자들은 본인이 기가 막히게 자기 이미지 연출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미지 연출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인 거죠. 굉장히 도도한 척하고 아까처럼 굉장히 뭐 내가 뭘 많이 아는 것처럼 하고 근데 막상 대화해보면 머리에 든 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는 많이 다닌 것 같아. 잡다한 지식은 많아. 근데 또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알맹이는 또 없어요. 약간 책 한 번만 읽은 스타일인가? 그렇지. 그리고 이런 여자들이 정말 잘난 여자들을 그렇게 대놓고 까요. 어떤 식으로 까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말 저 여자가 멋진 여자고 원래부터 부잣집 딸이고 정말 결혼도 잘했어.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해. 뭐 저 여자 봤을 때 질투나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저렇게 집안도 잘 살고 남편도 저러지만 쟤는 뭔가 모르는 불행함이 있을 거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다 완벽해? 그럴 순 없어. 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렇게 돌려까고 그걸 아니길 바라는 거지. 근거 없이 까내리. 근거 없이 까내리는 거죠. 저희도 뭐 이렇게 지인들 모임이 있으면 진짜 잘나고 이런 친구들은 저는 저 부럽다. 나 다시 태어나면 걔처럼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조금 고급진 척을 하는 여자들은 진짜 잘 살고 진짜 예쁘고 이런 여자들에 대해서 좀 반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쟤도 불행함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하러 남편이 바람필지. 이런 식으로 까내리는 거지. 그리고 이런 여자들은 특히 열등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열등감의 표출을 이렇게 나는 고급진 여자예요 라면서 이런 척을 하는 거죠. 만나도 되게 피곤할 것 같은데. 굉장히 피곤하죠. 그리고 진짜 고급진 여자들은요. 자기가 고급진지도 몰라. 그냥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청바지하고 티셔츠 하나만 입었는데 어쩜 저렇게 고급스럽냐 분위기가. 저 생활 태도, 저 환경, 자세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아무리 꾸미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뭐 경제력이 좋고 좋은 집안이어도 멋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어. 그런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고급스러운 척만 하는 사람들은 뭔가 되게 부자연스러워 봤을 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 애기들이 어른 옷 입고 어린 맞아요. 척하는 것.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중학생이 화장 진하게 하고 20살 넘은 성인인 척해도 우리 그 티 나죠. 그 느낌인 거죠. 명품을 입었는데 짝퉁이야. 짝퉁인데도 이 사람이 입으면 진짜 같은데 진짜를 입어도 이 사람이 입으면 짭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거는 사람에서 오는 아우라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잘 살고 못 살고의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말투, 생활 습관, 태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결국엔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결국엔 알맹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고급스럽고 싶은데 고급스러운 척만 하는 여자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 저도 고급스럽진 않아서 제가 감히 해줄 말은 없지만 일단 머릿속에 상식을 먼저 넣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옷은 화려하게 입고 명품으로 휘감아도 말하는 게 없어 보이면 진짜 어때요? 확 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투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니면 정말 풍부한 사회 경험이 있던지 아니면 정말 옆에 똑똑한 친구들과 지인들을 많이 둬서 그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면서 배우든가 셋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거든요. 모든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에서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가 피디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아우 너무 예뻐. 너무 화려하고 몸매도 너무 막 글래머스하고 예쁜데 입만 딱 열면 너무 무식해. 네 뭐라고요? 막 이러면서 진짜 와 진짜 저 여자 말하는 게 왜 저래? 이런 여자가 있고 보기엔 진짜 이쁘지도 않고 평범해. 근데 입을 딱 열면 너무 지적이야. 어떤 여자가 더 나아요? 전 이혼합니다. 2번이요? 우리 PD님 막내는요? 아직은 1번인가? 네. 넌 더 뒤어봐야 돼. 여기 형은 이미 뒤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거고요. 연애할 사람이면 1번을 고르고 그냥 좀 만나다가 헤어질 수 있겠지만 진작에 결혼하는 상대라면 2번을 고르고. 당연하죠. 뭐 이렇지 않고 정말 멋진 여성들도 정말 많은데 안 그런 여성들이 만약에 이런 고급스러운 척만 하는 여성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오늘 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으시고 척만 하지 말고 머릿속에 지식을 좀 많이 넣으시기 바랍니다.